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어휴, 만약에 무슨 일 생기면 우리 애가 날 지켜줄까? 하고요. 오늘 바로 그 질문 아주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강아지 날 지켜줄까? 어떠세요? 대부분은 그럼 하고 믿으실 텐데요. 근데 실제 상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완전 딴판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게요. 영웅이냐, 겁쟁이냐. 진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강아지들이 보이는 반응이요.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리거든요. 둘째 왜 그런 걸까요? 그 차이가 뭔지 한번 보죠. 여기 페리라는 5살 레브라돌 리트리버가 있어요. 보호자인 미셸 씨는요. 가짜로 한번 집에 강도가 드는 실험을 해봤는데 시작하기 전에 이런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말 뜻밖이었어요.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보호자를 위협하는 척하니까 페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보호자를 지키기는커녕 제일 먼저 문 쪽으로 냅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전형적인 도피 반응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몸무게가 55kg이나 나가는 그레이트 데인 믹스, 두바이의 이야기입니다. 두바이는요, 이건 실험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어요. 진짜로 집에 강도가 든 거죠. 두바이는요, 진짜 1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침입자를 부르자마자 바로 보호 모드로 딱 바뀌더니 엉덩이를 물고 머리 쪽으로 달려들어서 결국 침입자를 쫓아냈습니다. 가족을 지켜낸 거죠.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공격 반응이죠. 보셨죠? 강아지들 반응이 이렇게 공격 아니면 도피 딱 둘로 나뉘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덩치나 품종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프로도라는 작은 개는 용감하게 맞서 싸웠는데 핏불 믹스인 루비는 오히려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용감하다 안 하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공격성에 대한 오해.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공격적인 개는 다 용감한 건가? 글쎄요.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공격성에 대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여기에 13살 된 레오라는 강아지가 있어요. 평소에는 세상 순한데 이상하게 양치질 같은 거 하려고만 하면 애가 갑자기 싹 돌변해서 주인을 막 사납게 공격하는 거예요. 보호자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왜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하는지 원인을 전혀 모르니까요. 뭐 특별히 트라우마가 될 만한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정말 답답한 거죠. 그런데 전문가의 진단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레오가요? 이게 무슨 악의가 있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 필사적으로 소통을 시도하고 있었던 거랍니다. 자, 그럼 레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레오가 양치질을 왜 해야 하는지 알 리가 없잖아요. 그쵸? 게다가 잇몸에 염증이 너무 심해서 칫솔이 닿을 때마다 진짜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싫다, 하지 마라, 으르렁거리면서 신호를 보냈는데 보호자는 그걸 모르고 계속 억지로 하니까 결국 레오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소통수단이 바로 공격이었던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반려견의 본능 해독하기. 그럼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행동들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핵심 열쇠가 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전문가들은 개의 모든 행동이 딱 세 가지 핵심 본능에서 나온다고 말해요. 첫째는 사냥하고 먹으려는 음식 욕구. 둘째는 무리에 속해서 안정감을 느끼려는 무리 욕구, 그리고 마지막, 바로 자신을 지키려는 방어 욕구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공격과 도피 행동, 이게 바로 이 방어 욕구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방어 욕구라는 게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안정적인 방어 본능, 또 다른 하나는 불안정한 감정인 불안감. 이 둘을 구별하는 게 진짜 핵심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보일 거예요. 자, 왼쪽 안정적인 방어 본능을 가진 개는요, 위협을 정면으로 똑바로 쳐다봅니다. 그리고 상황이 끝나면 행동도 바로 멈춰요. 근데 오른쪽 감정적인 불안에 빠진 개는 어때요? 시선을 피하고 몸을 벌벌 떨고 심지어 위협이 사라졌는데도 계속 불안해하죠. 자, 이제 레오의 행동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좀 되시죠? 레오의 그 공격성은 가족을 지키려는 방어 본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그냥 고통과 오해 때문에 생긴 깊은 불안감이었고,
보호자와의 신뢰가 깨졌다는 신호였던 겁니다. 네 번째 파트, 유대감의 힘입니다. 레오 이야기에서 봤듯이 진짜 문제는 공격성이 아니라 불안감이었잖아요. 그럼 이 불안감을 없애주고 안정감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보호자와의 유대감에 있습니다. 이 신뢰를 쌓는 게 과학적으로 어떤 놀라운 변화를 만드는지 한번 보시죠. 한 연구를 보니까요, 동물 매개 치료 프로그램을 13주 동안 진행했더니 아이들 자존감 점수가 평균 9.5점이나 껑충 뛰었어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이 변화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차트를 보면 그 변화의 핵심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뭐가 제일 많이 좋아졌나 봤더니 바로 자신감이랑 정서적 안정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강아지와의 긍정적인 관계에서 오는 그 안정감이 모든 좋은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강아지들한테도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구에서는 개를 사회적 촉매제라는 멋진 말로 표현하기도 해요. 개랑 좋은 관계를 맺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소통 능력이나 상호작용을 확 끌어올리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뜻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쯤 되니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는 목표는요, 우리 집을 지키는 경비견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목표는 바로 자신감 있는 개를 만드는 겁니다. 아, 이 세상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곳이구나 라고 믿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자신감 넘치는 그런 동반자를 만드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게 아닐까요? 우리 개가 날 위해 뭘 해줄까가 아니라 나는 우리 개의 자신감과 신뢰를 만들어주기 위해 뭘 하고 있지? 하고 말이죠. 결국 답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